여군 따위가 뭘 안다고 여기서 나대는 거야? 합동을 연장해서 터져나온 이 말이 모든 것을 시작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출신 대령들이 한 명의 육군 여군 중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5분 후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진짜 실력 앞에서 모든 편견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일이 가득 생기실 거예요. 지난 가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사령도 훈련장에서 대규모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육군 공군의 정예 부대들이 모여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전술 훈련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건 해병 수색대 출신 대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로 수많은 실전 경험과 혹독한 훈련을 거쳐온 정예 중에 정예였죠. 김철호 대령 42세 해병대 수색대에서 15년 복무하며 각종 해외 파병과 대테러 작전에 참여한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권장한 체격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철저한 공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박민수 대령 39세 역시 해병대 수색대 출신으로 특히 격투와 무기술에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어요. 후배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인간 병기라고 불리기도 했죠. 이들과 함께 온 해병대 장교들은 모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해병대만의 특별한 자부심과 동료애, 그리고 다른 군정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이번 훈련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 당연하지. 해병대의 자존심을 걸고 해야지. 그런데 그날 훈련에 참여한 인물 중에 조금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육군 소속 이지연 중령 34세, 작은 키에 날씬한 몸매, 평범해 보이는 여성 장기였어요.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합동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모여 오늘의 훈련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해병대 대령들은 회의실 한쪽에 모여 앉아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지연 중령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 훈련은 시가지 근접 전투 상황을 가정합니다. 각 팀으로 적진 침투와 목표물 제거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훈련 지휘관이 설명을 시작했을 때 김철호 대령이 손을 들었어요. 지휘관님, 팀 편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경험과 실력을 고려해서 하셔야 할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팀 편성은 추천모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정함을 위함입니다. 추천료, 그럼 혹시 여군 박민수 대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지연 중령을 바라봤는데 그 시선에는 명백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참가자가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추첨 결과 이지연 중령이 A팀의 팀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해병대 대령들의 얼굴에 불만이 스쳤어요. 그 순간 여군이 팀장이라고 이게 말이 돼. 실전 경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지휘를 하겠다는 거야? 회의실 한편에서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지연 중령은 이런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각 팀장은 팀원들과 작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시간 후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팀 위로 모였을 때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A팀에 배정된 해병대 대령들은 로고를 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철호 대령과 박민수 대령, 그리고 다른 해병대 장교 2명이 이지연 중령을 둘러싸서 앉았어요. 지연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호 대령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저희는 해병대 수색대에서 15년 이상 복무원 베테랑들입니다.
실례지만 전 당신보다 실전 경험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군이 싫어 혹시 실전 경험 있으신가요? 이지연 중령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민수 대령이 비우듯이 물었어요. 그 어조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기밀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기밀사항이라고요? 그럼 행정 업무나 후방 지원 업무를 하셨겠네요. 해병대 장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피식 걸었어요. 이지연 중령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스쳤어요. 자, 그럼 작전 계획을 세워보죠. 이지연 중령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목표는 3층 건물 옥상의 저 지휘 부재거입니다. 접근 경로는 잠깐만요. 김철호 대령이 말을 끊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작전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여군 중령님께서는 뒤에서 지원이나 대령님 이지연 중령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팀장은 전미담한 명령 개통을 무시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여군이 뭘 안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지연 중령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이지연 중령의 목소리에 이상한 냉기가 돌았습니다. 뭘 보자는 겁니까? 박민수 대령이 의아해하면 물었어요. 제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래야 납득하고 따르실 테니까요. 이지연 중령이 훈련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훈련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 정말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김철호 대령이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다른 해병대 장교들도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따라 나갔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사격이었습니다. 50m 거리의 표적 열기를 제한 시간 30초 안에 맞추는 것이었어요. 저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철호 대령이 자신만만하게 나섰어요. 해병대 수색대 출신답게 실력은 확실했습니다. 30초 안에 9발을 명중시켰거든요. 와우, 역시 대령님. 이게 바로 해병대의 실력이지. 박수와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민수 대령도 비슷한 실력을 보여줬어요. 바위 8발 명중이었지만 충분히 훌륭한 성과였습니다. 자, 이제 중렬님 차례네요. 김철호 대령이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지연 중렬이 조용히 사격 위치에 섰습니다. 그녀의 자세를 본 순간 해병대 대령들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시작 신호와 함께 총성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탁탁탁탁,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어요. 30초가 지나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0발 전부 명중, 게다가 모두 정중앙. 이지연 중렬은 30초 안에 10발 모두를 표적위의 정중앙에 명중시켰어요. 이런 실력은 일반적인 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격투 실력도 보시겠어요? 이지연 중렬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격투요? 에휴, 아무리 그래도 남자랑 여자가 그건 아무리 그래도 여자와 격투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다치지 않도록 살살 해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중렬의 말에 오히려 해병대 대령들 기분이 상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하죠. 5분 후 간이 격투장에서 박민수 대령과 이지연 중렬이 마주셨습니다. 박민수 대령은 1800 권장한 체격 90kg의 근육질 몸을 자랑하는 격투기 전문가였어요. 반면 이지연 중렬은 162cm에 55kg 정도의 작은 최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민수 대령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시작하세요. 신호와 함께 박민수 대령이 달려들었는데 3초 만에 박민수 대령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박민수 대령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치 파악하지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손목이 꺾이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매다 꽂힌 것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해병대 장교들도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 뭐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한순간에 이지연 중렬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만 번 갚을지 않은 채로요.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에는 김채로 대령이 나섰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3초 만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병대 장교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여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이지연 중렬이 입을 열었어요. 제 소속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처음 보는 특별한 휘장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707 특임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초급비 특수부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데요. 707 특임대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707 특임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입니다.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곳이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특전사에서 5년 이상 복무원 최정예 요원들 중에서도 상위 1, 그리고 그 과정에서 95% 이상이 탈락하는 지옥 같은 훈련을 거쳐야 해요. 707 특임대여 김철호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음. 아무리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라고 해도 707 특임대 앞에서는 한참 후배였거든요. 네, 8년간 복무원했음. 작전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9차례의 해외 특수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이지연 중량의 담담한 말에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접 전투와 저격을 전담했으며 지금까지 실패한 임무는 없습니다. 해병대 대령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럼 지금은 2년 전에 707 특임대에서 전속되어 현재는 특전사 교육대 대회에서 후진 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현역으로 특수부대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김철호 대령이 고개를 숙였고 자신들의 편견과 무례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다만 성별이나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전에서는 더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해병대 대령들은 이지연 중량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중량님 앞으로 모든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지연 중량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작전 계획을 세워볼까요? 그녀가 펼쳐낸 작전 계획은 정말 완벽하게 놀라웠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각 팀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이었어요. 김대령님은 정면 돌파를 담당해 주세요. 해병대 특유의 강인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 대령님은 측면 지원을 부탁드려요. 격투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죠.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지휘였어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요. 훈련이 시작되었고 A팀의 움직임은 완벽했어요. 이지연 중량의 정확한 지시와 해병대 대령들의 뛰어난 실행력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멋진 순간이 펼쳐집니다. 좌측 계단으로 이동, 적 발견, 제거 완료, 우측 확보, 진입로 오픈, 무전기를 통해 정확하고 간결한 보고가 이어졌어요. 마지막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적들이 인지를 잡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중량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철호 대령이 급하게 무전을 보냈어요. 30초 대기,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지연 중량이 혼자서 건물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0초 후 목표 제거 완료, 인질 구출 성공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 전체 평가에서 ATM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ATM의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훈련 지휘관이 평가를 내렸어요. 특히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지휘가 돋보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해병대 대령들이 이지연 중량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을 인 반성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중량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김철호 대령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1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다니 박민수 대령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이지연 중량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분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량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을 보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장점을 살려주는 지휘. 저희는 그동안 뭐라고 있었던 걸까요? 김철호 대령이 진심으로 말했어.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분야에서는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지연 중량의 말에 해병대 장교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인정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느꼈거든요. 중량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에게 특수 전술에 대해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해병대 장교가 조심스럽게 요청했어요. 물론이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게 군인의 자세니까요. 그날 저녁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모인 식당에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철호 대령이 일어나 말했어요. 오늘 저희는 정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겉모습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지연 중량님께서 보여주신 실력과 리더십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오늘 단순히 훈련만 받은 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박민수 대령도 일어나서 덧붙였습니다. 이지연 중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장점을 발휘해 준 덕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서운했지만 나중에 진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봤거든요. 그 순간 식당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며칠 후 이 이야기는 군 내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교육 자료에도 활용되었어요. 특히 김철호 대령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 경험을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 기억해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살려주는 사람이다. 박민수 대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지연 중량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다. 실력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또 다른 합동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지연 중령이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지연 중령님이 오신다고요?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겠네요. 모든 참가자들이 그녀를 환영했어요. 이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훈련 후 간담회에서 한 젊은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중령님, 편견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이지연 중령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화내거나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대신 실력으로 보여주죠. 말보다는 행동이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을 바꿨을 때는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현재 이지연 중량은 여전히 특전사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르치는 모든 교육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해요. 실력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건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려고 노력해요. 김채로 대령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키의 여성이었던 이지연 중령이 사실은 최고의 특수부대 출신이었듯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둘째,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해병대 대령들의 편견 때문에 처음에는 갈등이 생겼지만 그 편견을 버리고 나서야 진정한 팀워크가 가능했어요. 셋째, 진정한 리더십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지연 중령은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대신 팀원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넷째, 실력은 성별, 나이, 겉모습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의미해져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진짜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줘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나요? 편견 때문에 오해했다가 나중에 깨달은 경험이나 겉모습과 달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고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볼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견 없는 하루 보내세요.